꾸준히 일본 투수들은 메이저리그로 진출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 프로야구는 계속해서 좋은 투수들을 배출해내며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배의 뒤를 따라갈 좋은 투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투수는 현재 가장 핫한 사사키 로키와 함께 일본 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투수일 뿐만이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하는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야구 팬들에게는 도쿄올림픽 때 한국을 상대하며 인상에 남은 선수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내년 시즌 사사키 로키보다도 먼저 메이저리그에 진출이 유력한 선수인데 2019년 평균 자책점 1위, 2020년 탈삼진 1위를 기록했고 2021, 2022년에는 일본의 사이영상인 사와무라상을 연속으로 2번 수상하는데 이때 야마모토는 퍼시픽리그 평균 자책점 1위, 탈삼진 1위, 다승 1위, 승률 1위, 투수 골드글러브를 기록하며 일본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투수 5관왕 기록을 달성하는 미친 폼을 보입니다. 오늘은 작은 체구에서 야마모토가 어떻게 이렇게 위협적인 공을 던지며 일본 리그 내 최정상에 설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소속팀인 오릭스 버팔로스는 만년 꼴찌팀으로 독보적인 약체에 속했는데 이런 팀을 단숨에 우승권으로 만든 팀 내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마모토의 구종으로는 평균 구속 151km의 포심 패스트볼, 140km 후반의 커터와 151km 스플리터, 그리고 커브 이렇게 4가지 구종을 주무기로 사용합니다. 원래는 3가지 구종밖에 없었지만 선발 투수 데뷔 이후 커터를 정착하며 현재의 야마모토가 완성됐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4가지 구종 모두 A급 구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일본 리그가 투구 타저가 심한 걸 감안해도 제구력까지 좋은 야마모토의 공을 공략해내기가 쉽지 않죠. 상대적으로 마른 체격으로도 야마모토는 어떻게 이런 위협적인 공을 던질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에는 투구폼과 훈련법에 있습니다. 야마모토의 투구폼은 정말 특이하기로 유명한데요. 다른 투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레그킥 동작 시 다리를 높게 들어 올리지 않고 킥 동작에서 글러브를 앞으로 빼서 한번 멈춘 이후에 다시 투구 동작을 시작합니다. 이때 손과 글러브를 미리 분리하고 강한 전진성을 이용하여 축다리의 회전과 동시에 상하체 분리를 만들어내며 자신의 신체 장점을 이용한 완벽한 피칭 폼을 보여줍니다. 이때 손과 글러브를 미리 분리하는 데에는 야마모토의 하체 스윙과 연관이 있는데 야마모토는 팔 스로잉이 꽤 큰 편이라 투구 시 손과 글러브를 미리 분리해 놓지 않으면 투구 밸런스가 무너지기 쉽고 팔이 축다리의 폭발적인 움직임을 따라가기 위해 이런 동작을 취합니다. 야마모토는 투구 시 상체는 활실이 당기듯 탄력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하체에서 축다리를 이용해 순간 폭발적인 힘을 앞으로 전달하고 발의 내회전까지 동반하며 상하체의 강한 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마모토의 투구폼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손과 글러브를 미리 분리해 놓는 동작과 더불어 앞다리의 착지라고 볼 수 있는데 착지 시 강한 브레이크를 주는데도 앞다리 무릎은 앞으로 밀려나오지 않고 강하게 고정되어 착지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착지 시 강하게 쭉 뻗어 고정한 앞다리는 팔의 릴리스 포인트에 안정을 가져다주며 야마모토의 좋은 제구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레그킥 후 글러브템, 미리 손과 글러브의 분리, 강한 전진, 하체의 내회전을 이용한 회전 지연 요소들이 모두 어우러져 강력한 야마모토의 피칭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합니다. 이런 환상적인 자신만의 투구폼을 갖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야마모토는 자신의 신체, 운동 능력, 메카닉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중에서도 야마모토의 유연성은 다른 선수에 비해 월등히 타고난 모습을 보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기로 유명한 야마모토지만 코어 트레이닝이라든지 볼을 이용한 파워 트레이닝 등을 하는 걸 보면 야마모토는 자기 신체 능력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확고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마모토의 창던지기 훈련은 정말 특이한데 야마모토는 창던지기 훈련을 함과 동시에 마운드에서 이 부분을 적용했고 실제로 투구 시 밸런스와 리듬, 힘쓰는 느낌이 좋았다고 하죠. 이런 창던지기 훈련이 아예 생뚱맞은 게 아닌 게 창던지기는 야구와 비교해서 상체의 사용은 다르지만 하체의 에너지 전달 방식이 튼수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야마모토의 이런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남들과 다른 훈련 방법과 그걸 실전에서 적용하며 마운드에서 자기 능력을 200% 활용하는 점이 야마모토가 제구가 되는 빠르고 강한 공을 오랫동안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고 던질 수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네요. 시즌을 거듭할수록 야마모토에게 일본 리그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뿐만 아니라 해외 매체에서도 내년 야마모토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확실시 보고 있는데 올 시즌도 어김없이 엄청난 활약을 보이는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과연 어느 팀으로 이적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일본 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이다 보니 1년 전부터 메이저리그 관련 기사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저 또한 1년 전쯤 10개 이상의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야마모토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 기사에서는 아메리칸 리그의 모 스카우터는 현재 야마모토에 가장 관심이 많은 구단은 양키스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나 야마모토의 가치가 더 오른 지금 시점에서는 잉크가 가장 강하게 나오는 팀은 뉴욕 매츠가 아닐까 싶네요. 최근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야마모토를 보기 위해 일본에 방문했다는 기사가 일본 내에 많이 보도됐는데 그 중에서 뉴욕 매츠의 빌리 애플러 단장 또한 있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빌리 애플러 단장은 일본 선수와 인연이 깊은 관계자 중 한 명인데 양키스 시절 다나카 마사히로, 에인절스 시절 오타니 쇼헤이, 뉴욕 매츠에서 센가 코다이의 스카우트에 관여한 인물이기도 하죠. 해외 기사에서도 보도가 되는 걸 보면 단순 찌라시가 아닌 뉴욕 매체의 영입설은 신빙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또한 미국 매체 SNY는 매츠의 2024 시즌 선발 로테이션을 예상하면서 야마모토가 흥미로운 옵션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메이저리그로 넘어간 센가 코다이 선수만 봐도 엄청나게 위협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포크볼이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는 모습을 보이며 예상과 달리 나름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센가보다 한 단계 윗레벨인 야마모토의 공은 충분히 통할 거로 보입니다. 메이저리그 투수 중 공만 빠르고 그에 비해 제구가 아쉬운 투수들이 많은데 야마모토의 장점인 좋은 제구력은 분명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무기로 작용할 것 같네요. 어쩌면 다나카 마사히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할지도 모르겠네요. 상대적으로 작은 체격으로 인해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의문을 제시했지만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며 그 의문을 잠재운 야마모토 요시노부. 일본은 6선발 로테이션인 거에 비해 메이저리그는 5선발 로테이션이라 과연 무리 없이 로테이션을 돌 수 있을지는 아직 물음표로 남지만 분명 미국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거라고 봅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모두의 예상처럼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